피프티 같은 경우에는 수백 건 정도에서 갑자기 막 만 건, 피크를 기준으로 하면 11,000인데 트위터를 제외하면 한 6,000 정도 돼요. UK 차트 최초로 10위권 내로 진입해서 8위까지 가고 빌보드 핫 100에서도 최고 순위가 17인데 이런 거 보면 다음 노래 굉장히 잘 내야 될 것 같아요. 전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고 생각하긴 해요. 원히트 원더 뭐 이런 것도 많고 크레용파 빠빠빠 사태 빠빠빠 사태가 아니라 피프티 요새 인기가 엄청 많다, 되게 트렌디한 그룹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막 뜨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프티의 인기와 다른 그룹과 한번 비교를 할 것 같은데, 먼저 일단 죄송한 거는 다른 팬들 이게 비교를 해서 어쪽이 낫다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팬분들 다 각자 그룹을 사랑해 주실 마음은 동일하지만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 한번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자, 이런 양해의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피프티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 그러니까 네.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이때 언급량이 진짜 급증해요. 수백 건 정도에서 갑자기 막 만 건, 피크를 기준으로 하면 11,000인데 트위터를 제외하면 한 6,000 정도 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슈퍼에서 이거 좋다던데, 이 노래 좋은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떤 제 친구 주변 사람이 야, 이 노래 좋은데 한번 들어봐 했는데 이게 그 노래였어. 그게 심지어 이게 K-팝이었어. 이게 한국 그룹이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역수입된 느낌이 좀 있는, 오히려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소셜 상추위가 좀 늦게 반영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 구글 트렌드 검색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크냐? 당연히 국내에서 뜨는데요, 해외에서 먼저 떠요. 그 시점이 해외에 먼저 찾아오고 UK 차트 최초로 10위권 내로 진입해서 8위까지 가고 빌보드 핫 100에서도 최고 순위가 17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순위의 최고 순위보다는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대요. 왜냐면은 이제 K-팝 팬덤이 엄청 커져가지고 팬덤 활용만으로 차트에 일단 인해서 순위를 최고를 찍게 할 수 있는데, 대중들이 많이 듣지 않으면 금방 내려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트인 기간이 엄청 길어서 최장으로 머물렀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쭉쭉 보면은 저희가 이 구글 트렌드 검색량에서 봤을 때 지역을 쭉 순위를 매길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4위권 정도에 있는데, 이게 다른 아시아 나라들 뭐 필리핀 이런 데가 더 오히려 높고, 아래로 쭉쭉 가다 보면 한 15위 정도쯤에 오스트레일리아, 뭐 뉴질랜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걸그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피프티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읽은 게 있어요.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그 담당 프로듀서가 딱 봤더니 K-팝이 짱이다 하는데 저희 말로 치면은 증감률이 높은 거지 언급량이 큰 것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아직도 북미 시장에는 맞아요. 에서는 마이너한 음악 장르인데, 하나의 장르인데 증감률이 높은 거죠. 빨리 상승하고 눈에 띄는 애인데 작은 애 아직은. 그러면 우리는 K-팝의 외형을 갖추고 큰 시장에 던져보자. 그러면 더 눈에 띌 거 아닌가? 그래서 누가 봐도 한국에서 온 애들이고 K-팝 그룹인데 노래는 K-팝이 아니야? 뭔가 조금 팝 우리랑 가까워. 여기서 이미 좀 캐치한 느낌을 좀 획득하고 플랫폼 선택도 그때 이제 잘 한 거죠. 틱톡에서 바이럴이 돌고 그런 반전에서 오는 매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수용이 돼서 이 부분에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숏폼 최적화 컨텐츠든 K-팝의 트렌드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피프티는 좀 다르게 했어요. 음악 자체를 집중해보자. 음악을 듣기 좋은 걸 만들어서 K-팝의 큰 갈래가 보이는 컨셉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우리가 듣기 좋은 그런 요소, 그런 음악적 요소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해서 멤버들을 선발하실 때도 그렇게 선발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듣는 거가 일종의 트렌드의 한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K-팝 그룹의 인지도와 성적이 음원과는 정확히 매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유명한데 그게 그들의 음악 자체는 대중들이 알질 못해요. 그럴 수 왜냐면 듣기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던 거예요. 중독성이 강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잘 됐던 그룹. 옛날 빅뱅 같은 경우는 음원도 너무 좋고 성적도 좋고 이게 비례했는데, 지금은 어떤 팬덤이라는 분들이 주도권이 더 있는 상황이어서
PPT 그분들은 인지도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음악이 리슨업을 해야 하고 맞아요. 매력적이고 중독적인 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했던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걸그룹 관련 연구를 하면서 멜론 차트를 쭉 보고 멜론 차트의 17년, 18년 정도의 데이터를 다 보고 있는데 멜론 차트가 오히려 힘들어요. 멜론 차트 진입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여기가 팬덤들의 각축정이기도 하고 옛날 락 발라드, 락 음악 이런 것들 과거에 엄청 유행했던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아직도 노래 들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취향에 맞는 노래도 아직 멜론 차트에 되게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걸그룹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되게 그 차트에서 지분을 가져오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트 몇 위, 몇 주 기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팬들이 계속 바이럴하는 그런 거 아닌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차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선호를 반영하고 있나?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멜론 차트를 좀 조사하면서 느낀 게 이거 생각보다 시대를 많이 반영한다. 시대상 특히 1위를 오래 한 노래는 최소한 뭔가 있다. 왜냐면은 1위를 유지하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주간 차트에서 특히 일간 차트에서는 변동이 크니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주간 차트에서 한 주 동안 집계했는데 1위를 했다? 이거는 상당히 그 팬덤 외의 사람도 많이 참여를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멜론 차트 1위를 한 가수들을 보면 1위를 많이 한 가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순서대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시대의 아이콘들이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가장 탑 1위를 많이 한 가수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몇 년부터 집계한 거예요? 2004년부터? 전 다 알고 있죠. 아이유. 정답. 진짜요? 저 빅뱅 생각했는데. 2위가 빅뱅이에요. 2위 빅뱅. 그러면은 걸그룹 중에서는? 소녀시대. 소녀시대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티아라. 티아라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1위를 가장 많이 한 그룹은 원더걸스인데요. 원더걸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21인데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원더걸스의 텔미 그 시대는 대단했다. 노바디 이 시대는 대단했다. 그 다음 이제 뭐 21, 롤리팝, 빅뱅 이 시대를 평정했다라고 볼 수 있고 아래로 보시면은 트와이스, TT, 치얼업 대단했지. 그 시대의 어떤 대표 그룹을 알 수 있는 쭉 보시면은 근데 이번에는 연속 1위를 연속으로 한 기간이 제일 긴 그룹은 누굴 것 같으세요? 아이유? BTS. 되게 둘 다 여기가 뉴진스입니다. 오, 뉴진스가 진짜요? 1위를 제일 길게 했어요. 멜론에서? 14주 연속으로 1위를. 그게 최장이에요? 네, 이게 최장이에요. 그럼 이 기록이 최근에 엎어진 거겠네요. 그쵸. 최근에 엎어졌고 최근에 엎어졌다 또 엎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무진 씨의 신호등이었어요. 저희 영웅 형은요? 연속 1위는 아직까지 있나? 인정 안 합니다. 그럼. 그래서 뉴진스의 디토가 이거는 시대의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될 만하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아직 모르지만 저희가 뭐 소녀시대 원더걸스 다 지나고 보면 레전드였지 이러잖아요. 미래 세대가 뉴진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쭉쭉 보다 보면 여기도 시대에 유행했던 아티스트들을 알 수 있는데 윤도현 씨의 사랑했나봐 여기도 8주 연속 1위로 그 다음이거든요. 그때 이제 최고의 플랫폼은 싸이월드였거든요. 도토리 헌터. 그 아래로 쭉쭉 보시면은 빅뱅의 마지막 인사. 근데 빅뱅은 조금 여기서 억울한 게 연속으로 1위 한 최장 기록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연속으로 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 연속으로 터뜨렸는데 그 중에서 최고가 마지막 인사인 거지. 그래서 하여튼 빅뱅의 마지막 인사 같은 순위로 소녀시대의 지. 근데 아이브도 지금 8주 연속 1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노래로. 네, 그러니까 지금 소녀시대의 지와 빅뱅의 마지막 인사가 같이 가고 있는데 아직 이 기록이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깨졌다. 핑카 때문에 깨졌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차트 얘기까지 나누면서 뉴진스 대단했네. 뉴진스 뭐야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네 데뷔 때부터. 근데 그러면은 뉴진스의 데뷔와 피프티의 지금 비교하면 어떨까? 라고 봤을 때 국내 소셜상 반응은 사실 뉴진스가 압도적이긴 해요. 뉴진스는 데뷔한 그 월에 19만 건 트위터 포함. 19만 건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19만 건이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의 임팩트는 좀 적긴 하다. 왜냐면 아무래도 보여지는 컨셉이 뉴진스가 훨씬 더 좀 강했다. 피프티는 듣는 거에 집중을 했다 보니까 좀 그런 요소는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았냐. 그래서 데뷔상 임팩트는 조금 뉴진스가 높은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누구랑 비교를 해야 좋을까?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선정한 그룹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스테이시입니다. 하나는 스테이시를 왜 선정했냐면은 그래도 중소기획사다. 근데 이제 사실 카카오가 지분을 다 갖고 있어서 사실상 대형 기획사긴 한데 스테이시는 데뷔 직후에 월 7만 건 정도 나와요. 근데 트위터를 제외하면 4천 건 정도예요. 그러면 아까 피프티가 한 5, 6천 건 정도니까 트위터라는 어떤 단발성 메시지가 강한 걸 조금 제외하고 보면 비슷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더 재밌다고 느낀 게 또 다른 비교 대상을 하나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엠믹스를 뽑았어요. 왜 그렇게 뽑았냐면은 엠믹스도 해외에서 반응이 컸어요. 해외에서 반응이 크고 한국에서는 좀 천천히 좀 시작한 느낌이
느낌이 있어요. 국내 내에서 소셜상 발화 비중이 한 6만 건 정도 돼요. 근데 트위터를 제외하면 한 7, 8천? 그러니까 아까 피프티가 5, 6천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비교 선상에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어디서 말이 많이 될까? 한국에서 많이 될까? 뭐 아니 다른 데서 많이 될까? 뉴진스까지 포함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스테이시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나 이런 걸 봐도 피프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비중이 낮아요. 스테이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뉴진스도 당연히 한국이 높아요. 그리고 엠믹스도 한국이 높은데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렇게 넷을 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룹이라고 해도 바깥에서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세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스테이시가 당연히 먼저 데뷔를 했으니까 그 임팩트가 엄청 컸어요. 엄청 컸다가 엠믹스가 데뷔하고 그 임팩트가 엄청 커요. 거의 뉴진스 데뷔 정도? 거의 그 정도까지 아니라 거기에 비슷한 정도? 그렇게 갔다가 이렇게 줄 거잖아요. 이제 데뷔 끝났으니까. 피프티가 지금 이렇게 슬로우하게 곡선을 올리면서 지금은 그 둘을 다 추월을 했어요. 그래서 데뷔 임팩트만 놓고 보면 사실 뉴진스보다도 낮고 엠믹스보다도 낮고 스테이시하고 비슷한 정도? 혹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고 볼 수 있는데 현 상황으로 넣고 봤을 때는 뉴진스, 피프티, 엠믹스, 스테이시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관심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략적으로 약간 느낌이 비교가 되는 뉴진스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인기가 크잖아요.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에스파 이런 현재 1티어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2티어라고 불리는 인지도 그룹이 있는데 그 2티어 그룹 내에서는 뭔가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다. 이분들이 이제 1티어 그룹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국에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세계에서 뭔가 느끼고 있다라는 게 약간 좀 결론으로 느껴져요. 이런 거 보면 다음 노래 굉장히 잘 내야 될 것 같아요. 또 먹힐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한번 알렸으니까 다시 우리도 일반 케이팝처럼 좀 더 비주얼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아까 말씀하신 1티어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힘들 것 같고 다음 스텝 결정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전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고 생각하긴 해요. 원히트 원더 뭐 이런 것도 많고 크레용파 빠빠빠 사태 빠빠빠 사태가 아니라 빠빠빠도 후에 곡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인지 속에는 빠빠빠 후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시대가 다르고 전략도 달랐지만 트렌드 관점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긴 시간 축으로 봐야 판단이 서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좋은 스타트이다.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이게 원히트 원더랑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저희가 역주행의 아이콘이라고 최근에 불렸던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 불렸던 것들의 언급량, 크기를 봐도 피프티의 현재와 되게 비슷하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과 브레이브 걸스 롤린 이 두 개를 꼽아서 이 두 아티스트의 언급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은 브레이브 걸스는 진짜 거의 한 100건 월별 언급되다가 롤린이 뜨면서 최고 기록이 2만 건 정도를 찍어요. 이제 여기서 트위터를 제외하고 나면 한 7천 건 정도? 사건의 지평선도 비슷해요. 2만 건 정도를 찍어요. 그러니까 역주행을 할 정도가 되려면은 소셜상에서 한 2만 건 정도는 언급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순수하게 트위터 제외한 다른 매체에서 한 5, 6천 건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시대에 좀 흐름을 타고 있다. 흐름을 한번 탔다까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피프티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화력은 조금 약할지 몰라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인기까지 다 합치면은 흐름을 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역주행하는 곡들과 비슷하게 일단 신드롬까지는 확실하다. 현재까지는 신드롬은 맞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 추이가 저희 뉴진스 추이가 요렇게 쭉 가거든요. 데뷔 때 빵 터지고 하이보이 더 터지고 디토로 이제 14주 연속 1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강화되는 형태로 갈 것인지 마찬가지로 아이브도 그렇죠. 아이브도 이런 식으로 커나가는 게 그들의 컨셉, 음악을 잘 설계해서 지킬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피프티처럼 음악성에만 좀 집중을 해서 해도 다음을 계속 찾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